자, 5번 2x 더하기 3y는 3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가 부등식의 범위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2x 더하기 3y는 3에서 y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3y는 3-2x를 나눈 것이므로 y는 1-3분의 2x이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3배의 x-1이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보다 작다 이건데 y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2-3분의 2x가 되겠네요. 따라서 처음 식과 그 다음에 중간과 나중에 거 이렇게 연립해서 맞나? 범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3x-3은 2-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넘겨주면 3분의 11x는 5보다, 그래서 x는 11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 되겠고, 또 2-3분의 2x가 x보다 작아야 되니까 3분의 5x는 2보다 크다. 즉 x는 5분의 6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5분의 6보다 큰 x가 11분의 15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6번. 가우스 x-1이 그때 그 해봤던 거 그건가요? 4분의 1x-1의 가우스 값이 1이다. 즉 4분의 1x-1은 1 이상이면서 2 미만의 값이고, x의 범위를 만들어내면 8 이상, 3에다가 내면 12 미만의 그런 자연수 x의 값을 가져야겠네요. 연립분등식을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5-2x가 4분의 x 더하기 2 6보다 작다니까 너를 풀면 양변에 12배를 해야겠죠. 4배 5-2x는 아니 맞죠? 3배의 x 더하기 2 그 다음 마이너스 12배 할 때 72 빼먹지 말고 20-8x는 3x 더하기 6, 즉 마이너스 66이 되겠네요. 넘어가면 86은 11x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아이고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는구나. x는 자, 그럼 x는 크거나 같습니다. 11분의 86. 8보다는 좀 작은 7점 얼마라는 값이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였고요. 자, 연립부등식의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배 x-2분의 1, 21. 이것이 2분의 a-x보다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2배 하면 마이너스 4 x-21이 a-x 마이너스 4x 더하기 84가 a-x였고요. 3x는 작거나 같다. 84 마이너스 a보다. x는 28 마이너스 3분의 a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연립 부등식의 범위는 너와 너입니다. 즉 7점 얼마보다 큰 x가 28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커야 하는 것인데요. 작아야 되는 것인데요. 자, 자연수 x가 일치해야 돼. 누구랑? 8 이상 12 미만의 범위와 일치해야 됩니다. 네가. 자, 그래서 뭐 앞에 부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확인을 해보면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 범위와 연두색이죠. 11분의 86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일단은 한번 써보자. 28-3분의 a가 넘어가도 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방금 착각을 했는데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죠. 너까지 만족하는. 그래서 네가 12를 넘어가면 곤란해. 이거 28-3분의 a죠? 공간이 뭐지라. 자, 28 빼기. 자, 네.
요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1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왜? 8 이상 12 미만의 자연수 값은 8, 9, 10, 11까지 였을 겁니다. 12는 포함 안 되고요. 따라서 너의 범위도 1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데 있는데 이제 등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지. 네가 11이어도 11까지 같다.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되겠고, 너는 같아지면 곤란하죠. 너까지 같아지면 연두색 범위에는 12가 존재하는데 흰색 범위는 없으니까 이제 같지가 않겠죠. 따라서 너를 만족해주면 양변에 빼줘야 되겠죠. 누구를? 28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48보다 큰 A가 51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고, 가능한 A는 49, 50, 51로서 그 합은 150이 될 것입니다. 되겠죠? 지각쟁이들은 지각하지마. 일찍 다녀. 자, 좀만 힘내세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문제 말고도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해라. 알겠지? 넘어가면은 자기 손해야. 물론 이제 넘어가 놓고 나중에라도 다시 또 물어보세요. 따로 넘어가게 되면. 자, 12번. 히터 껐는데도 따끈따끈하노.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가 이 중근을 가진다네?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이미 x제곱 더하기 2ax까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너가 a제곱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죠? 판별식이 기본이지만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냥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너가 a제곱이 된다. 내지는 4분의 d가 절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가 뭐야? 제로여야 한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가 제로여야 하겠다. 뭐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 식을 보죠.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2a의 제곱 x-ab는 제로. 이것이 허근과 실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3차식이니까 일단 1차식 곱하기 2차식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하나는 실근,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2개 나오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니까 일단 이거 인수분해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 마이 갓.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x에 a를 대입해. y. b가 좀 소수인데 어떻게 보면 소수파잖아. b를 어떻게 하면 소거할 수 있을까? ab 마이너스 ab 하면 소거되겠죠? 그래서 x에 a를 넣으면 소거될 것 같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a를 넣으면 1a 2a 제곱 b ab 제로. 따라서 x는 a라는 근을 하나 갖고 x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b더라 이거죠. 이미 여기서 네가 실근인 건 확정. 따라서 네가 허근을 가져야 돼요. 허근. 따라서 판별식이 뭐하다? a제곱 마이너스 ac b가 음수여야 된다 이거죠. a제곱 마이너스 b가 음수인데요. 요 위에 있는 식을 보면 너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와 너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수 b의 값의 범위를 표현을 해보자 이거지. 어머나 세상에. a제곱은 b보다 작네. a제곱은 b보다 작네. 자, 잘 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바꿀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는 제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 봐. a제곱은 b보다 작다가 포인트입니다. a제곱은 b보다 작다.
그러면 네 값이 b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라는 값은 잘 봐. 너는 공통이고 너가 뭐보다 b보다 작아. 따라서 b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랑 비교를 했을 때 왼쪽이 더 작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a제곱이 b보다 작다에다 양변에 뭐를 똑같은 식인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를 더해준 것입니다. 됐죠? 좌변은 근데 얼마야? 제로야.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5b가 0보다 크면 되겠다입니다. 맞니? 일단은 이렇게 중간에 뭘 잘못한 거 아닐까요? 계산을? 그런 거 없지? a제곱 마이너스 b가 음수다. 근데 왜 밑에 있는 b의 범위가 4이죠? b제곱 마이너스 5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b가 0과 5 사이 아닌가? 근데 p 더하기 q가 왜 답이 9요? 답을 잘못 체크해 있는 건 아닐 거고 뭐 문제를 잘못 봤나요? x제곱 다 2ax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중근을 가졌고 라라라라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b는 제로였다. 다 인수분해하면 a를 넣었고 1a, 2a, 2a제곱 b, ab 0 맞는지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허근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가 음수다. 중근이니까 상관없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거든요. a제곱 대신에 b제곱 마이너스 4b를 여기에 대입했다. b제곱 마이너스 4b를 대입했다. b제곱 마이너스 5b가 0보다 작다. just moment. 여러가지 부등식이었나요? 응? 뭘 잘못 푼 걸까? 짜자자자짠. 맞네.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 자식이 그냥 음수면 안 되겠다. 그지? a제곱이 그 와중에 b제곱 마이너스 4b였는데 맞네. b가 예를 들어서 1 같은 거다라고 하면 1 넣으면 음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개수가 실수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너는 0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건 원래 개수가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이 이제 잘 들어. 개수가 실수든 상관없이 중근일 때는 그냥 무조건 판별식이 0이에요. 허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단 a는 실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a제곱은 실수이다. 0 이상이다.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럼 b가 0 이하이면서 또는 b가 4 이상이어야 되니까 너의 범위와 너의 범위를 모두 만족해야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 이상 5 미만입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실제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개수가 허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생각하는 게 맞았다. 맞지? 처음에는 이제 개수가 중근이면 허수여도 상관없는데 해서 이제 굳이 그래서 범위 안 찾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얘만 만족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문제에 보면 a가 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a제곱인 b제곱 마이너스 4b가 0 이상이긴 해야겠어요. 요런 조건들까지 확실하게 체크해 줘야 되겠다. 다음은 18번입니다.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알겠지? 13번 안 해도 되겠어? 16번? 그래 16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특권까지는 아니고 장점이죠. 그 학원이 숙제 검사를 안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가지고 숙제는 다 했나요? 영재야 다 했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와가지고 사실 한 번씩 이렇게 쓱 보면은 대충 다 잘 해오더라고. 고치는 애들도 다 고쳐오고 세모도 쳐오고 그래가지고 잘 하는 애들이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하나 이제 책을 검사를 해볼까요? 그렇게까지? 자, a-2x 더하기 a 플러스 1 나누기 몇이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이것이 항상 b보다 컸으면 좋겠을,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네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지했던 게 너가 항상 양수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식의 판별식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곱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거고, 곱해서 넘겼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옆으로 넘겨주시면 a-b 더하기 1 살려줘. 이거 뭐야 이거? a-b-2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a-b 더하기 1이 0보다 항상 크다. 오마이갓, 너무 큰데 이거? 자, 부등식이라고 했다, 그지? 여러분 a-b가 근데 모두 공통이니까 a와 b의 관계를 찾는다라는 점에서는 a-b를 하나의 뭔가 덩어리처럼 보시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애초에 보는 김에 그냥 a-b 더하기 1을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인 c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너는 c x의 제곱, 여기서 c가 뭐 1보다 크다더니 0보다 작다더니 뭐 이따의 관계가 나오면 a와 b의 관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지. 너도 c인 건 좋았는데 너는 c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 뺀 거? 플러스 1에서 3을 빼야 되니까 c 마이너스 3입니다. 뭐 a-b만 c로 또는 k로 치환해도 별 문제 없겠다, 그지? 그런 거 이제 본인 취향껏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좋다. c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 c가 0일 때 먼저 체크해 볼게요. c가 0이라고 하면 0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0이 항상 0보다 크냐? 그건 안 된다 이거죠. 1차 부등식이 실수 전체의 범위를 해로 가질 수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넌 좀 곤란하고, 따라서 c가 양수였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것. 아주 중요한 규칙이다, 그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도록. 판별식은 c-3의 제곱 마이너스 4 c제곱입니다. 네가 0보다 작을 것. 전개해도 상관은 없고요. 합차 공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둘이 한번 더 해줄까요? 있습니다. 2c의 제곱이에요. 나 2c야? 그래서 둘이 한번 빼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이고, 둘이 한번 더 하면 3c 마이너스 3이에요.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빼버려. 헷갈리면. 쌤이 헷갈려서 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c 마이너스 1하면 0보다 크다입니다. 됐죠? c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c는 1보다 크다. 자, 다시 부등식 풀 때 대가리가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 음수잖아. 만약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실 거라면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과 1을 근으로 가지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0보다 작은 범위 너와 너 사이다. 2차 부등식 원래 0보다 작을 땐 안쪽 범위여야 되잖아. 하지만 그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 이야기고요. 음수였을 때는 반대다 이거지. 그리고 c가 양수일 때 만족해야 되니까 네가 최종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c가 0일 때는 안 되고 c는 1보다 커야 이 부등식은 반드시 만족한다. c? 너 아니었냐? a-b 더하기 1이 항상 뭐보다 클 것? 1보다 클 것. 따라서 a가 b보다 크면은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하게 된다. 답은 4번이 되겠구요. 다음은 18번. 이왕 잘리는 거 이렇게. 자, 18번 뭐냐? 부등식 절대값 x-1에다가
절대값 x? 이걸 어떻게 하지? x-3의 해가 2보다 클 때. 물론 이런 절대값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 x를 치환해서 풀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왼쪽은 절대값이면 오른쪽은 그냥 x잖아. 그냥 함부로 치환하거나 대충 이렇게 생각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기본으로 간다.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x가 0 이상이라고 하면 너는 양수니까 x-1, x-3 이것이 2보다 크다. 전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x-4x 더하기 3인데 그러면 2가 빠지니까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나한테 왜 이래. 문제 범위는 그냥 개똥 맞군요. 그래서 근이 뭐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다가 1을 빼니까 3이죠. 따라서 x는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x는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다. 단 언제? 0보다 클 때 이 자식아. 자, 그래서 0보다 클 때 이 범위를 만족해줘야 되니까. 근데 너 양수거든요. 따라서 1번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2 마이너스 루트 3은 작고 x는 2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커야 되지롱. 이 범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양수였을 때의 범위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음수였을 때의 범위도 구하러 가야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2보다 클 것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2보다 클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군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맞겠죠. 자, 그래서 넘겨. 저는 무조건 앞에 있는 이 창의 개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음수. 안 그러면 헷갈려서 못 풉니다. 쌤이 멍청한 건 아니고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큰 친구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언제? 너일 때 너. 안타깝지만 너까진 갈 수가 없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긴 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큰 x가 0보다는 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너를 뭐 해야 돼? 연립해 줘야 되죠. 아니 말을 잘못해서 연립이 아니라 이런 범위도 있고 또는 저런 범위도 돼야 되죠. 그래서 합쳐주면 0보다 작다와 0 이상은 합쳐지면서 하나의 범위가 될 수 있으니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큰 x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x는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클 것이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해가 되겠네요. 나도 하라이. 그래서 둘이 더 하면 4구용 4 더해주면 5 마이너스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고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되겠죠. 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안 보여요. 자, 22번이니? 야, 22번. 자, 같은 문자가 아니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인데 4m이구나. 얍. 자, 그럼 4m 됐다.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m 마이너스 3인데 나도 마스크 벗고 싶다. 아침마다 습기차. 자, 그래서 fx1이 gx2보다 이거 뭐야 이거? 서로 다른 원소인 x1과 x2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f 쪽이 g보다는 더 커야 된다. 서로 다른 함수값일 때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둘이 함수값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 그래? 그러면 fx라는 함수에서 가장 작은 친구도 g라는 함수에서 가장 큰 친구보다도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문자일 때 더 크다 수준이 아니야. 이런 식의 상황은 22번에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같은 문자일 때는 그래 네가 더 컸지만 나는 너보다 더 크잖아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야? 확실하게 우리 둘은 이제 절대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다? 나의 최소가 너의 최대보다도 클 것. 우리가 할 일은 fx의 최소를 찾는 거고 gx의 최대를 찾는 것입니다. 찾아보자 하나씩. 뭐 실수 전범이니까 그냥 사실상 꼭지점을 찾는 게 되겠네요. 가자고 어서. 자, fx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2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더하기 4m이 되겠고요. 사실상 이 뒤에 달려있는 이 y절편이 y좌표가 꼭지점 y좌표가 최소. gx는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멍청해버려서 한 번에 못했습니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어때? 멍청하면 한 번 더 쓰면 되지.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지롱. 따라서 누가? 내가 너보단 크지롱!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m제곱이 4m 더해져 있을 때 크다 임마 3m 마이너스 4분의 3. 하지만 선생님 등호도 있는걸요? 그럼 등호 넣으면 되죠. 자, 옆으로 넘겨서 4배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 m제곱 마이너스 m이었는데 4배를 했다. 4m 4배를 했다. 마이너스 3이 0 이할. 자스키 엄청 인수분해 될 것처럼 생겨가지고는 1도 안 되네. 그죠? 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3 7이죠.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7부터 2 플러스 루트 7 사이가 최종적인 m의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순간 기억력이 왜 이러지? 안 써놨구나. 규현이는 오늘은 못 온다. 영재야, 학교 어디 갔는데? 멀리 가. 예은이는? 포천고? 정화여고? 미안해. 영재는 어딘데? 칠성 고등학교? 일부러? 잘했어. 칠성이면 그거잖아. 그 어디고? 그 대구 시민운동장 있는 그쪽 아이가? 북구 쪽에? 그 근처에 좋아. 쌤이 살거든. 자, 왜 살 수도 있잖아. 경대 출신답게 경대 옆에서 아직도 거주 중입니다. 왜 거기 계속 살고 있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지마. 자, 돈만 생기면 탈출까지는 아니지만 북구 쪽도 칠성 근처로 가고 싶다 나도. 아직까지 경대 근처에 있어서 집도 싸고 좋기는 한데 대학로 근처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닌 데서 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골목도 이제는 좀 떠나고 싶고.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애들 오면 물어볼게요. 학교를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0? 6번이야.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적지? 생각으로 할만했나 봄.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블럭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x 더하기 1, x-1, x-1인 직육면체 A를 만들었습니다. 잔뜩 필요하겠군요, 블럭이. 하여튼 간에 건널비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B의 건널비의 1.5배 이상일 때 무슨 소리야? 자, 가로가 x-1, 세로가 x 더하기 1, 높이가 2x-1이라고 하는 그런 직육면체에 일단 건널비를 표현을 해봐야겠죠.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2배의 전체 가로 세로 세로 높이 가로 뭐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면이 6개인데 각각의 면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인면이 2면, 세로 곱하기 높이 인면이 2면, 가로 곱하기 높이 인면이 2면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둘씩 곱해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을 전개하면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글씨가 올라가고 난리 나네. 자, 아무튼 이거를 2배 해서 x인 직육면체 넓이 1.5배 이상일 때 식을 좀 써볼 건데, 전개 한번 하고 쓸게요. 할 때 둘씩 묶은 거의 장점은 적당히 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희들 둘을 2x-1을 묶어내면 2x 곱하기 2x-1이제. 너는 전개하기가 좀 쉬워서 앞에 건 그냥 따로 둔 겁니다. 가자구! 4x 제곱이니까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니? 자, 5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고, 이 건널비의 몇 배가? 2배가. 건널비의 2배라는 표현 잘못됐고요. 이 면적의 2배가 직육면체의 건널비인데, 이것이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 b의 건널비, x제곱이라는 면이 6개 있는 친구의 1.5배 2분의 3배보다는 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푼 거예요. 처음에 이 2 나눠주고 싶었는데 나누면은 저 새끼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이 우변의 식이 개수가 분수가 되기가 좀 곤란하네. 그냥 전개할게. 10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지롱 9x제곱이지롱. 이 자식들은 문제를 낼 때에도 인수분해 좀 되는 거 주면 안 돼? 역시 근을 구해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2니까 6이네요. x는 2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실생활 문제답게 음수는 좀 곤란해. 양수해야 되겠죠? 그죠? 변의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너 얼마쯤 돼? 2점 얼마쯤 됩니다. 4와 9 사이 값이니까요. 4점 얼마보다 큰 x의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진 질문 없니? 괜찮니? 그럼 3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리참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였네요. 이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을 y축과 만나는 점, y 절편을 a라고 하자. a를 지나고 평행한 직선이가 fx가 아닌 또 다른 점을 b라고 하고, 수선의 발을 c, 그렇게 만들어지는 OCB의 둘러의 길이를 gk라고 했습니다. 이때 14와 78 사이에 있도록. 오케이 좋아요. 야, 이번엔 좀 잘 그렸다, 그지?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지? 자, fx를 좀 정리를 해보자고. 아니야, 정리까지 할 건 없겠다.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였는데, y 절편은 어렵지 않게 표시 가능. 0, k제곱 더하기 4죠. 이걸 못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칭 축의 방정식, 이건 외웠으면 좋겠다. 변형해봐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꼭지점에 잡혀 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축의 방정식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따라서 k죠. 내가 뭐시요? x는 k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대칭시킨 친구가 요 점이죠. 저 점에 x좌표는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자. 여러분, 이게 원점이었어. 0였죠? 이 길이가 k니까 나도 k다 임마 이렇게 된 거죠. 요 점의 좌표는 2k, k제곱 더하기 4였습니다. 그래서 너한테서 수선의 발을 내린 c라는 점의 좌표는 2k, 0였습니다. 이제 둘레를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둘레 GK라는 건 2배입니다. 누구? 가로 그 2K였고 세로 요건데 K제곱 따위 4 했습니다. 가로 2K에 K제곱 따위 4를 곱해 이렇게 하면 이게 둘레의 길이야. 야, GK 범위가 14랑 78인데 어차피 GK가 14 이상 78 이하인 범위를 구할 거라면 양변을 이뤄나는 건 어떨까? 7 이상이고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가 39 이하이면 되겠죠. 뭐 부등식을 한 방에 풀 수는 없겠고 2차다 보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하나씩 잘근 조져주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겨.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실 것. 너 K 더하기 3 아니냐, 너 K 마이너스 1 아니냐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K가 1 이상. 너는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에서 빼면 마이너스 35죠? 어머머머 5랑 7이구나. K 더하기 7 맞니?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쓰는 거지? 자, 마이너스 7 이상 수상해. 자, 5 이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K는 지금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 K가 양수, 자연수 K라고 분명히 얘기했네. 자연수 K란 말이 없었으면 그래프가 바뀔 수도 있긴 하지. 자, 그럼 자연수니까 양수 어쨌든 너와 너의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최종적으로는 1과 5 사이인데 1 이상이면서 5 이하인데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하래요. 1, 2, 3, 4, 5의 합은 15입니다. 15지롱. 되게 쉬워. 되시겠죠? 너무 간다리. 촥. 39번. 이 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근의 절대값 양수인 부분에 오케이.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10의 x가 있고 마이너스 아니네 더하기네. 자,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잠깐 두면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일단 첫 번째 만족해야 될 식은 두 근의 곱이 음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합은 내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 때는 해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은 압니다. 음수인근의 절대값이가 이 양수인근보다 크니까 둘이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곱부터 할까? 곱부터 하자.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이 두 근의 곱이에요. 이게 음수였으면 좋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3과 6 사이가 되시는 거고 두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를 붙인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10이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네가 음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K제곱 더하기 3K 바로 인수분해한다. K 더하기 5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나눠줘버려. 양수해야 됩니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클 것. 너와 너의 공통범위를 구해보면 왜? 동시에 만족해줘야지. 동시에. 따라서 2보다 큰 K가 6보다 작으면 가능.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나오죠? 자. 두 근 중 하나가 0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합이 0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등호는 따로 없겠네요. 자, 좋아요. 그러면 3, 4, 5라는 수의 합이니까 답은 12가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43번은 할까? 물어보면 되지.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이제? 그것도 봐야 되는데. 왜 세상은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지 여러분? 숨도 좀 쉬어야 되겠고. 다행이에요. 숨 쉬는 거 자동으로 막 해주니까. 그지?
밥 먹는 건 자동이어서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놀기도 좀 놀아야겠고, 드라마도 좀 봐야겠고, 그지? 할 일이 태산이야, 태산. 아주 부지럽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자, 43번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x가 마이너스 아니지 더하기 2m이 제로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적어도 한 개 실근 여러분 너무 풀기 싫은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햄의 값의 범위는 이거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적어도 한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두 근이 모두 저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저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둘 다 없는 경우를 그래서 빼버리면 되지 않나요? 둘 다 없는 경우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애초에 뭘 생각해야 되냐 허근일 수도 있고 중근인데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두 근 있긴 한데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해야 되니까 경우가 그렇게 막 이제 줄어드는 것 같진 않아. 반대 사건, 여사건을 이용할 때는 반대 사건이 훨씬 구하기 쉬워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범위를 구했을 때 답이 깔끔하게 나오면 그렇게 많이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무식한 게 아니고 그냥 전공법으로 둘 다 안에 있다랑 하나만 있다랑 풀어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래프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래프의 두 근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찾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근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의 공식 써서 그럴 바에는 나누는 게 낫죠. 두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는 아니고 등호입니다. 등호. 사이라는 표현은 좀 사실 부적절해. 사이는 이제 등호가 아닐 때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섞어 쓰자고. 그때마다 어떻게 사이, 대충 하면 되지, 맞지? 와, 한 달도 안 돼서. 아니, 한 달 좀 넘었네. 한 달 좀 넘었는데 분필을 작살내버려.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고. 그치? 범원에서 보통 한 두세 달에 한 통이었는데. 특강 기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넓은 칠판이니까 하루 종일 분필질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우는 것도 일이야. 자, 하여튼 두 실근이 모두 이 사이에 있어야 돼. 항상 그래프를 그리시라고. 그래프는 맞지? 필수 알겠지? 함수가 수학의 생명이죠. 그래프는 필수. 자, 알겠지? 자, 일단 실근이 있긴 있어야 뭐 사이에 있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판별식 영위할 것 일단 체크. 또 누구 체크해야 돼?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바로 써버릴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m 더하기 1이라는 이 축의 방정식이 뭐여야 돼용?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것. 저식을 fx다라고 했을 때 f-1도 양수. 하지만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왜? 너를 이렇게 지나도 오케이. 실근이 마이너스 1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f1도 이 양수일 것. 알겠지? 모두 만족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때는 등호가 없어야 돼요. 사이였을 때는 등호가 없어야 되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사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두 개를 모두 가진다 였으니까 오케이라는 얘기죠. 설령 마이너스 1과 1이 모두 근이어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판별식부터 하나씩 찾자고. 판별식은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m이에요. 조졌다. 숫자 y라노 이거. 나한테 무슨 오늘 억합신 적 있어? 블랙라벨 애들은 왜 이러냐? 뭘 하나를 해도 그냥을 넘어가지는 않네. 자, 3의 제곱 9에서 2 빼면 8이죠? 따라서 m은 3-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3 플러스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범위입니다. 체크. 다행히 제가 미리 대칭축을 정리해놨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양변에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이 2 미만일 것. 마이너스 3과 1 미만일 것. 밑줄만 쳐놓을까요? 더더 쳐놓을까? 하는 김에. 체크. 자,
됐죠? 여러분 밑줄을 치든 동그라미를 치든 적당히 표현해놔. 그래야 나중에 조합할 때 맞지? 안 헷갈리지? 니들처럼 풀이 여 썼다 저 썼다 지랄했다 저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맞지? 어디에 썼지 하다가 찾다가 어디 있노 하면서 이렇게 4개를 다 조합해줘야 되는데 3개만 묶고 이거 안 된다 알겠지? 태우야 알겠니? 네. F-1은 얼마예요? 1 플러스 m 더하기 1 더하기 2m 이것이 0 이상일 것. 3m 더하기 2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일 것. 오케이, 좋아요. F1은요? 허허이, 많아. 1 플러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2m이 0 이상일 것. 맞나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 사라지고 m은 0 이상일 것. 이 제가 밑줄 친 범위 4개를 모두 조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신 없으시면 줄 끊고 자신 있으시면 한 발 하고 가자! 0 이상! 왼손 밑 꺼져! 자, 1 미만? 오케이! 0 이상 1 미만이야. 근데 너 1보다 작지? 그죠? 대충 0. 얼마니까 1보다 작잖아. 너는 뭐 너무 크고. 그래서 자 답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 이 1번의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m의 범위는 0 이상 3-2루트 2 사이에 있다면 두 개의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자, 됐죠? 되긴 뭐가 돼. 아직 안 끝났다. 자. 아유, 이제 또 하나 더 해야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귀찮아서 물티슈로 닦았더니 더 개판됐네. 자, 두 번째. 한 실근만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것. 근데 여기서는 중근은 포함하지 않기로 해. 중근이 하나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다요. 등호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어요. 등호이면서 즉 중근이면서 그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 근이 모두 중근이면서 있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등호 붙여서 해결했으니까 그건 됐고, 이거는 진짜 한 실근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1은 여기인데 1은 여기 걸려서 여기야 여기 사이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럼 너는 뭐라고? F-1이 양수인데 F1이 음수인 경우고요. 물론 등호여도 괜찮아요. 1이나 마이너스 1이 근이어도 오케이 라는 얘기지. 너는 F-1이 음수인데 F1이 양수여야 되죠. 그럼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보다 F-1과 F1의 곱이 음수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각자 0이어도 뭐 오케이고. 요거는 여기만 뺏기면 된다. 이거 쑥 보면 여기 3m 더하기 2만 적혀 있습니다. 개꿀. 3m 더하기 2에다가 F1은 m이네? m. 그 다음에 0이야. 좋아요.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죠? 따라서 너 한 줄. 알아? 그럼 주어진 범위는 저거다, 맞지? 따라서 네가 그래야 되는 범위는 저기다 밑줄 그으면 안 되는구나. 자, 네가 근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너와 너를 동시에가 아니라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와 너를 동시에가 아니라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니까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이던 m이 3-2루트 2 이하이면 되겠습니다. 앞에 시계는 2배를 해서 2분의 9를 곱해서 q를 더하라고 했는데 더해지면 어떻게 되노?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너무 헷갈리는 숫자들이었어. 3-2루트 2를 더해주자. 아름다운 약분이야. 마이너스 3이니까 잘 가시고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됐죠? 좀 귀찮은 유형이다.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어. 한 방에 빡 정리하는 방법이 음따 말이야.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스텝 3는 풀어 오고 나서 풀이를 할게요. 자, 오늘은 점과 직선인가요? 간단하게 개념 설명까지 하고 끊었다가 스텝 2 몇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 자,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 이제 첫 단원이고 여유가 되면 2단원 또 테스트를 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뭔가 애매하군요. 역시 저번 문고리 사건 때문에 자꾸 스텝 3 하나씩 늦춰지는 듯한 느낌이죠. 문고리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날렸던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런 중요한 순간에 문고리 씨는 왜 그래 버린 걸까? 자, 하여튼 자, 점과 직선 하기 전에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전체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이제 교육과정에서 하고 싶은 건 뭘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배웠던 2학기 때 배웠던 기하 파트 있죠? 도형들. 점, 선, 면 이런 도형들을 뭐야? 어디로?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뭐 제목에 이름이 다 섞여 있네. 네가 알고 있는 도형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려면 XY라는 어떤 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 좌표평면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직각삼각형 그려져 있었어. 원 그려져 있었어. 사각형 주어져 있었어. 그냥 맨바닥에. 근데 이제는 그냥 안 주어지고 뭐야? 좌표평면에 갖다 대놓고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아, 선생님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있는 거 되게 많은데요?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있잖아. 근데 5번 또 문제 읽어보면 4개의 점이 모두 좌표로 표현되어 있잖아. 스텝 1 보면. 7번, 8번 말 그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도형들을 좌표를 잡아가지고 좌표평면 위에 표현해보고 그것을 직선, 점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좌표에 올려서 하자. 그래서 좌표에 올려놓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 그럼 니들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니? 여기서 수학도 역시 인맥사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너시 일치하는 관계니? 평행하는 관계니? 아니면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는데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니? 원이랑은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따진단 말이야. 맞지? 와, 역시 수학이다. 인맥사회롭군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선, 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와이! 좌표평면이 면이니까 면 위에서 면끼리 어떻게 다뤄? 그러니까 면끼리 다루려면 최소 공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은 공간은 다루지 않아요. 입체도형 너나 해. 알겠어. 입체도형을 좌표평면에서 다룰 일은 없습니다.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한참 뒤에 미적분 가서 잠깐 다뤄보거나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단면적이라는 걸 적분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 공간도형을 다루면 기하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은 기하를 하지 않게 되겠죠. 하더라도 뭐 학교 수준에서 간단하게 다루는 수준이니까 복잡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좌표평면에서 다루면 되고 그래서 점, 선. 자, 그래서 점, 좌표. 선은 그 중에서도 직선, 그 다음에 곡선. 대표적인 곡선으로는 여러분 2개 배웠죠? 포물선, 2차 함수랑 원 배웠습니다. 근데 도형의 방정식 딱히 2차 함수가 뭐 자주 등장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원이 대부분 곡선으로서 등장하게 되겠군요. 그죠? 자, 직선 또 왜 이름을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함수라고 하면 되는데 1차 함수가 직선 아니야? 유일하게 안 되는 하나 있죠. x는 3. 가는 아예 직선이 1차 함수도 아니잖아. y랑 아무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y는 2 같은 거 떠들면 1차는 아니고 상수함수에 가깝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직선을 직선의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원도 함수의 조건을 만족 뭐 하잖아. x 하나당 y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만 x 1면 y가 루트 3이거나 막 루트 2분의 1이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래갖고 원도 뭐야? 무슨 얘기하다 말했죠? 원도 이제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점, 선, 즉 좌표와 직선과
포물선은 잘 안 나와. 원이라는 것을 뭐야? 방정식으로 표현해보고. 얘는 방정식으로 표현하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다음에 뭐 한다? 야들끼리의 위치 관계 6개를 조지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예 도형의 방식 한 단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방까지 조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야? 이거 이동해볼까? 이런 거 합니다. 알겠죠? 왜 중학교 때 합동 배우잖아. 평행 이동하면 합동이야. 알겠지? 합동이랑 똑같아. 자, 합동이나 갖고 온다. 포개어 겹쳐진다. 이게 합동 아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닮음 또 배우는 거죠. 뭐 2배로 슉슉 늘려면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걸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좌표 평면 위에서의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거고,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은 직선 여러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형 면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평면 도형이라면 평면 도형이지만 좌표 입장에서는 삼각형 위의 점은 요 점들이에요. 내부의 점은 내부인 거고 위의 점은 여기인 거야. 위쪽이랑 위랑 달라. 온이랑 어퍼랑 다르다잉. 그자잉? 그제? 여기선 온이에요. 레이온. 그 다음에 원 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부는 원이랑 딱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심은 중심인 거야. 원 위의 점 아니다. 원 위의 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원을 어떻게 봐야? 하나의 곡선처럼 봐야 돼.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느꼈겠지만 자치의 방정식의 길이를 구하여라 하면 원의 둘레가 원의 길이에요. 면적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원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점이랑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직선까지 같이 해볼 건데 점 한 개. 점 한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뭐야? 순서쌍과 대응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좌표라 부르고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로 나타내기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직선 두 개를 직교하게 놔두고 너의 기준을 원점이라고 잡자. 직교하는 점을 원점이라 잡고 이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했고 플러스 3만큼 가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라 임마 하면은 이런 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것을 직교 좌표계라 부르고 좌표를 나타낸다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해와서 다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개뜬금없이 좌표를 표현 못하겠으니 하면 이제 뛰어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좀 너무하다 맞지? 못할 수도 있죠. 이 3, 마이너스가 어딘지 못 찍으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이제 분명 봤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는데 5분의 2 하는 친구도 있었고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하면 그때부터 사고가 멈추는 친구도 있었고 그지? 좌표 평면 찍어봐 하면은 3,2를 찍을 때 여러분도 근데 꽤나 자주 하는 실수니까 꼭 기억해라. 이거 한 번씩은 해보지 않나? 얘가 3이고 얘가 2잖아. 근데 뜬금없이 3,2를 어디 가서 찍어오는 거야 애들이. 3,0이랑 0,2를 따로 찍던가 했었어야지. 맞지? 근데 어디서 갑자기 개뜬금없이 3,2 찍는 애들이 있다니까? 내가 이거 봤어요. 이게 너무 빠른 선행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중학교 거 막 선행하다 보면 가끔씩 3,2 이러면서 막 쓰는 애들이 있던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는 됐지. 그럴 단계는 지났지. 블랙라벨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하여튼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 한 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좌표가 거의 찍혀 있다. 증거합니다. 이제 그럼 점 두 개로 간다. 그럼 점이 두 개니까 좌표를 표현하기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려 x1, y1, x2, y2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점 두 개가 생기면 얘들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같다? 그렇다면 같지 않다. 두 개 있겠죠? 그러면 같다.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복소수의 상등 조건이라고 때보면 비슷하죠.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아야 돼. x만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점을 같다고 할 수 있냐? 그렇진 않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같다. 뭐 너무 쉬우니까 같다. 같지 않다. 두 점이 합동이 아니야. 그래? 그럼 무슨 관계가 생길까요? 거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너의 네임을 BA, 너의 네임을 B라고 주면 이때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수직선상에서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죠. x1과 x2의 차이였으니까 절대값 반드시 붙여야 된다. 좌표 평면에서도 실제 두 점의 차이만을 구할 때는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만을 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절대값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야 돼. 거리니까
자, 근데 제곱할 거니까 절대값을 안 쓴 것 뿐이에요. 하나 더 잡자면 기울기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두 점에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라기보다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맞지? 두 점을 연결해야 그때부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기울기가 생기니까 기울기도 한번 알아두시면, 뭐 x1에서 x2를 빼든 y1에서 y2를 빼든 같은 방향으로 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점 두 개까지도 뭐 별건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점 세 개 하는 거죠. 근데 점 세 개 되면 이제 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일직선 위에 점 세 개가 있을 때. 아니라면 뭐 할 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다. 저런 경우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점 세 개가 흐트러져 있으면 삼각형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생겨, 여기서는? 니들끼리의 길이의 비가 생기죠. 애초에 점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는 직선 얘기니까 나중에 집어치우고 나중에 해보고, 그래도 얘도 필요는 하다. 그지? 일단은 거리가 주된 너희들의 관계야. 두 점 사이에는 거리라는 관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거리의 비가 어떨까? 그게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A랑 B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 AC 사이의 거리는 다 어떨까를 비교해보고 싶었고, 뭐 3개까지 합니까? 2개만 합시다. 해서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C 입장에서 보면 AB라는 변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외분했다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과정들은 모두 다 세 개의 도형, 좌표, 직선, 곡선이라는 원이라는 도형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점의 방정식이 순서상 좌표예요. 그냥 이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정식 같은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뭘 한 거야? 걔들 사이 위치 관계를 그냥 표현한 거야. 여러분 배웠던 거 다 이제 기억이 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도형 이동까지 저까지 다 정리할 수도 있겠죠, 하루 만에. 그래서 햄다인으로 내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바로 할게. 좌표는 x1 이렇게 좀 씁시다. 근데 뭐 이게 길이의 관계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였는데, 거리에 비가 생긴다 였고요. 그걸 내분 외분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 뭐 중점 얘기도 이제 여기서 잠깐 나오죠. 중점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 내분의 가장 특수한 경우죠. 1대1로 내분한 경우가 중점이잖아. 그래서 점 3개가 점 2개를 일단 찍어 놓고, 점 P가 내분점일 때, 이거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하시죠? m 빼기 n분의 mx2 마이너스 nx1이고요. y좌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준다. 제가 여러분을 수학자로 기르려면 이런 공식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야겠죠? 맞죠? 전 여러분 수학자로 만들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외우시면 되겠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유용한 방법이라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 두 점이 있어요. 이게 x좌표의 차이고 이게 y좌표의 차이인데 너를 적당히 내분했어. 그러면 평행선에 의해서 이것의 길이의 비 m 대 n이었다. 너도 m 대 n이고 너도 m 대 n이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통점을 찍어낸 게 이 점이거든요. 만들 때 애초에 어떻게 만든 거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m 대 n이라는 비례관계식 있죠. 그걸 정리해서 만든 식이야, 애초에. 그래서 그걸 외우는 거지. 할 줄 아시면 오케이, 이거 못 하시면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뜬금없이 수능 칠 때 내분점 나왔는데 못 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라도 구해야지. 자대고 구할 거야? 그러지는 않으니까.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왜 만들어졌는가? 두 점 사이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되도록. 근데 x좌표, y좌표 따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실제로 그래서 좀 간단한 경우에는 저런 공식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 정말 간단하게 이런 경우였다 칩시다. 근데 이걸 2대1로 내분하래. 그럼 6이라는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면 4, 2죠. 8이라는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면 쪼졌다. 뭐야 이거 3분의 16이랑 3분의 8이야. 살려줘. 이거 뭐야 이거. 4,3분의 16이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원점이었으니까 엄청 쉬웠는데,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에 몇 분의 몇 배에서 더해주고 너한테
두 점의 차이에 몇 분의 몇 배에서 이 y좌표에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내분점이야. 외분점도 비슷하게 거리 관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쌤, 어려워, 얘. 그러면은, 그냥 공식서 알겠지? 자, Q. 개인적으로 Q는 찍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m대n으로 외분한 점이다. 여러분 아무도 안 말려. 더하기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다니 너무하는군요. 외분점이 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 이거 녹화 중이야. 나 이제 어떡해? 조졌다 인생.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 아니냐고. 내분점 공식도 모르는 수학 강사? 나도 됐으면 좋겠다. 박제할 만큼 해도 보지도 않더라. 자, 이렇게 외분점과 내분점을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겠고 1대1이었을 때가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중점이었다. 그지? 그 다음에 삼각형이 생기면 뭐가 생겨?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응? 선생님 수심은 뭐예요? 수심이 깊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수심, 방심 뭐 이렇게 삼각형에는 5개의 원의 중심이 생기는데 니들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말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자주 나오긴 해요. 외심은 잘 아시다시피 각각 이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중요한 점이죠? 어떻게 구하지?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외심 구하라고 내는데 낸단 말이야. 무게중심만 내겠어? 무게중심 너무 쉽지. 여기서 그냥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했으니까 좋았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다 나온다. 외심 어떻게 구해? 좌표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좌표 입장에서는 거리가 같다 해서 구합니다. 알겠죠? 야, OA랑 OB랑 OC랑 같다. 이때 O는 미안합니다. 원점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떤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거리가 같다 해서 연립에서 XY 좌표 또는 O라는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해서 연립 방식 풀면 되고요. 아니면은 선생님 두 점 사이에 수직 이등분선 난 구할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당히 마음에 드는 친구 2개 잡아가지고 수직 이등분선 찍찍찍 그려가지고 직선 2개 교점을 구해도 오케이다 이거지. 특히 하나가 X축이거나 Y축 같은 좀 편한 경우에는 직선 찍찍 그리는 게 편하긴 하겠죠. 내심씨는 내심씨 개 어려워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 자체를 구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자체 방식 구하는 거? 사실 이건 좀 뒤쪽에 있는 직선까지도 내용이 연계되는 거죠. 어차피 블랙라벨이니까 같이 설명하자면 각의 이등분선이란 걸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각의 이등분선 왜 구하냐? 각의 이등분선이 뭔진 모르진 않으실 끼고 어떤 주어진 2개의 직선, 반직선, 선분이 있었다면 이 각을 이등분한 직선은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 요런 직선이었다 치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항상 수직인 친구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에 있는 점의 자치를 x, y라 놓고 이 선까지의 거리,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다? 같다 해서 구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식을 정리하면 그게 바로 자체 방식 나오는데 절대값이 달려있잖아. 뭐가 같을 때 다를 때 해가지고 2개씩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지랄을 하면은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렇게는 안 구합니다.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것도 일인데 구해가지고 누가 안쪽으로 이등분된 친구인지 또 구해야 되고 맞지?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잘 쓰는 방법은 아니고 보통 내심이면 I라는 점에서 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직선 단원에서 배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써서 그 방정식, 그 공식을 써서 그 3개가 같네 해가지고 풀게 됩니다. 보통은 잘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지. 하지만 나오긴 한다는 얘기야. 내면 안 풀 건가? 잘 안 나오는 건데 왜 나왔지? 하면서 안 풀어 이럴 건가? 학교 시험 나오면 틀릴 거야? 아니잖아. 자, 무게중심이 실제 좌표평면에서 즉 점과 좌표라는 첫 번째 단에서 나오는 거죠. 무게중심은 3개의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솔직히 쉽죠?
근데 사실 좌표를 구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야? 중선이 뭔지 알아야 돼. 내가 진짜 대답을 얻어본 적이 거의 없다. 중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중선? 이러면서 메이크하는데 중선이 뭐야? 태우야, 중선이 뭐야? 대답이 하기 싫은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중선인 건 애들 알아. 그래서 중선이 뭐냐고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거야? 중선이 뭐야? 괜찮아, 중선이 뭐고? 한변의 대각에서 그 대변의 맞아. 그렇게 표현하면 돼. 한 점에서 너와 마주보는 이걸 대변이라고 그랬죠? 대변 똥이다, 똥. 그지? 아, 미안합니다. 자, 한 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분이 그냥 중선이에요. 그게 여러 개 있어. 3개 있지. 그래서 이 3개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몇 대 몇? 2대 1이라는 관계가 생겨나. 그래서 중점 좌표 구하고 2대 1로 내분한 점이 무게중심이에요. 이게 계산해보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더라. y 좌표도 동일합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사실 어렵진 않아. 다들 3으로 나누는 게 뭐가 어려워? 평균점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 중선의 정의도 모르면서 중심을 구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부끄러워서 그런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애들이 이런 건 알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는데 이걸 말로를 못하는 거죠. 교육과정 어떻게 된 거야? 자, 하여튼 교육과정이 잘못이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가르친 사람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야? 아직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서 그런가? 자, 아무튼 그래서 무게중심은 그래서 무게중심이 뭐야? 라고 물으면 세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정의입니다. 근데 애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란 판때기를 들고 손가락을 탁 찍었을 때 이게 평행을 이루는 그 점이 무게중심인데 라거나 아니면 넓이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항상 같죠. 하중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자,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넘어갔어. 이런 표현이 있겠고요. 너 기억해줘야 돼. 아, 그 다음에 중선 나온 김에 중선 정리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 원래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서 살을 덧붙여 나가는 거야. 원래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배웠는데 뭐 어느 순간 중선 정리라고 하더라고. 뭐 파푸스 하시 뭐 잘못했어? 자기 거 아닌데 이때까지 써먹었다든가?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기억해줘. 알아?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너 옛날 사람 아니냐고. 자, 우리 문탕의 아줌마도 알아. 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2배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이죠. 아, 좋은 노래죠.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주 쓰냐? 못 쓰면 좌표 잡아서 해야 돼요. 이제부터. 할 줄 모르면 좌표 잡아서 풀면 되긴 합니다. 근데 좌표를 잡아서 증명해 놓은 공식이에요. 물론 좌표를 안 잡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파생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도 증명하실 수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입니다. 언제? 원에서 A, B라는 고정된 점이랑 P까지의 거리가 바뀔 때, 야, P가 움직이면 A, B는 고정되어 있는데 P가 움직이면 PA제곱도 PB제곱도 같이 바뀌잖아. 근데 중선 정리에 의하면 PM제곱 더하기 AM제곱인데 네가 고정된 값이죠. 따라서 PM제곱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변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되게 유용한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빠밤. 자, 수심은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수선의 교점 구하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직선 배우면 이제 직선 2개 구해가지고 교점 찾으시면 되겠고요. 방심이는 아마 근데 문제에서 풀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중학교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보면 가끔 나와요. 자, 삼각형 여기 있다. 맞지? 나머지 두 변의 연장선과 한 변에 모두 접하는, 여기서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방심이라고 해요. 방접원? 이렇게 부르나? 하여튼 방심이라고 합니다. 이 점의 좌표를. 근데 몇 개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얘는 왜 그리냐? 점 2개 접하는 원은 여러 개 있잖아. 세 점에 모두 접하는 원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그래서 막 블랙라벨이나 왜 어려운 문제 불러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아저씨 그림 개잘. 자, 하여튼 여러분, 자, 참고로 아까 내심할 때 가계이득문선 얘기 잠깐 했잖아. 어? 가계이득문서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요 안에 게 내저번의 중심 내심이고요. 요게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거 있죠, 이거. 얘를 이렇게 내두고 하는 거. 와, 오늘 그림 너무 잘 그렸는데? 개 잘 됐어. 이게 바로 방심이야. 너도 여기에 가계이득문서 이렇게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심하지만 방심. 이렇게 방심. 야, 너무 예쁘다, 그지? 오늘 그림 너무 잘 된다, 야. 아무튼 이렇게 방심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선들을 연결을 좀 해가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 변화이고 결국 이용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인데, 솔직히 나오면 너무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고 문제 풀 때마다 이용해야 될 게 좀 다르기도 해. 그래서 너무 중학교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원문제 끝판왕 같은 애들이긴 한데 모르시면 그냥 쓰그나이 틀리고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진 않아요. 방심에 대해서 본 적은 있어서 제가 일단 해봤긴 했는데 잘 나오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너무 무리해서 알아둬야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삼각형 얘기가 나와서 해봤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뭐 했어?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 순서상으로 정의하고, 점이 하나 있을 때는 뭐 큰 그건 없고, 점 두 개 있을 때 뭐가 생겨? 거리가 생겨. 점 세 개가 주어져도 거리에 비가 생겨. 일직선 위에 있으면 특히나 더욱더. 그 다음에 세 점이 만약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면 삼각형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문제에서 또 무언가를 요구할 수거나 물어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점 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은 너가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은 사실 기울기를 이용하신 게 이때는 또 편합니다. 이거는 직선처럼 풀어야 돼. 직선의 기울기가 두 점끼리 또는 너랑 너를 했을 때 기울기가 모두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잠깐 쉬었다가 직선의 방정식 내용 정리하면서 뒤에 주요한 문제들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